그 설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건데 그 중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양자 대결 경쟁력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그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과 오세훈,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과 김문수.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YTN이건 SBS건 중앙일보건 세 개의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양자 대결이. 그런데 꽤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럽이나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한 YTN이나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합니다. 이재명과 오세훈이요. 이재명과 김문수가요. 그리고 이재명과 홍준표가요. 그런데 입소스 SBS 조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왜 그러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앞으로도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일단 이 세 여론조사가 전부 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캐티 방식,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폰 인터뷰잉, 그러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컴퓨터가 전화번호를 띄워주고 입력을 컴퓨터에다가 하는 전화 면접원 조사다. 이런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은 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하고 갤럽 조사는 뭐 46대 43, 이거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 오세훈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41대 41 동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오세훈이 입소스 SBS 조사에서는 이재명 42, 오세훈 26입니다. 무려 뭐 18%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갤럽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46, 오세훈 43, 오차 범위 안에 동률입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가 궁금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거는 마사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사 방식을 봐야 되는데 조사 방식은 세 곳 다 비슷합니다. 전화면접 여론조사하고 뭐 1000샘플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게 오차 범위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샘플링 할 때 이제 층화 무작위 추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성 연령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역성 연령별로 세그멘테이션을 쪼개가지고 거기에 맞게 샘플링을 합니다. 즉 전화를 겁니다. 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RDD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건 뭐냐면 설문지하고 설문하는 방식의 차이가 났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갤럽은 선생님께서는 다음 불러드리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십니까? 1. 이재명, 2. 오세훈, 3.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답을 하겠죠? 그런데 입소스 조사에서는 1. 이재명, 2. 오세훈, 3. 이 중에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입소스 조사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설문지에서. 입소스 SBS 조사에서는 이 중에 없다. 이렇게 설문이 구성된 겁니다. 이 중에 없다. 그냥 없다가 아니고 이 중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없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재명하고 홍준표를 하고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재명하고 안철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안철수하고 할 때 안철수를 찍고 싶은 사람은 이 중에 없다라고 앞에 홍준표하고 이재명을 할 때는 답을 이 중에 없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소스 조사에서는 상대로 이재명의 상대편인 오세훈에 가야 될 표의 상당 부분이 이 중에 없다로 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입소스 조사에서는 이재명 노란색을 보면 합니다. 가운데 노란색. 이재명 42, 오세훈 26,
없다, 이 중에 없다 32, 이 중에 없다가 32가 돼버리는 겁니다. 입소스 조사,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유명하지 않은 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관의 조사 기법이 문제가 있을 건 아닌데, 다만 한국 풍토에서 물어보는 설문의 방식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없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다음 질문에서,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이재명이 아니라 홍준표하고 이재명 할 때 홍준표를 찍고 싶은 사람은 이 중에 없다를 선택해 버린 겁니다. 자, 이와 반면에 갤럽이 물어보는 방식은 뭐냐면 이재명, 오세훈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갤럽은 재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재질문을 합니다. 이게 갤럽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갤럽은 재질문을 한다는 게 갤럽의 차이입니다. 재질문을 했는데도 1, 이재명, 2, 오세훈, 3, 없다 했을 때 없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없다로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갤럽은 재질문을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은 1, 이재명, 2, 오세훈, 3, 없다. 그냥 딱 이렇게만 한 번만 불러줬습니다. 재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은. 입소스는 1, 이재명, 2, 오세훈, 3, 이 중에 없다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차이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없다라고 물어봄으로써 SBS 조사가 YTN 조사나 중앙일보 조사하고 약간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된 거다. 그걸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는 유사하다. 이런 게 일입니다. 제크님, 입소스가 장난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김문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재명이 높게 나오고 이재명의 상대방이 더 낮게 나올 걸 뻔히 예상하면서 그 효과를 의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사를 그렇게까지 의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는 완벽한 여론조사거나 가장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조사는 어떻게든 왜곡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바이어스의 요소, 왜곡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입소스 조사에서는 약간 그런 바이어스가 덜 제거됐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소스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들을 보면 대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전화 면접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나온 엠브레인 퍼블릭, 입소스, 갤럽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씩 될 겁니다. 면접원이 물어봤고요. 근데 리얼미터는 전통적으로 ARS 녹음된 음성으로 물어보는 전자응답식 여론조사거든요. 응답률이 2%,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신뢰가 조금 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얼미터 데이터 내부로 놓고 보면 추세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걸로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던 이유, 입소스 SBS 조사가 숫자가 튀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조금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그런 설문을 썼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설문이 의도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응답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재명의 상대방에 대한 지지 응답이 다른 여론조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건 사실이다.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전체 추세는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렸는데 양자대결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하고 붙여놔도 상대가 누구라도 이재명은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 상대가 안철수건 홍준표건 한동훈이건 김문수건 이재명이 압도하는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재명의 확장성의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도층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급격한 이재명 지지 여론의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재명 쪽에서 매우 불안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 댓글 조작단도 만들겠다고 하고 카톡 파출소, 카톡 계엄령도 내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추경 예산. 민주당 주도로 작년에 예산을 온통 다 깎아놓고 되지도 않는 추경함으로써 민생 행보하겠다고 지금 긴급하게 심지어는 그 뭡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안 해도 좋으니까 추경하겠다라고 사실상 민주당이 구걸하는 모습까지 오늘 보여줬죠. 이게 지금 이재명이 급해진 겁니다. 급해졌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라갈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민생 행보를 안 해서도 아니잖아요. 민생 행보를 안 해서도 아니고 댓글을 못 달아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날짜보다 내 재판의 2심, 3심의 날짜를 더 앞서서 할 수 있게 해다오. 나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내가 자격이 확인되고 나서 가능하다면 그때 출마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저는 이재명의 지지율의 한계를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재판을 먼저 받게 해다오. 제발 내 재판을 먼저 해다오. 당당하게 출마하겠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면 당당하게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재판 미루지 말고 일주일에 2번, 3번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대통령도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판 받고 있는 마당인데 나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 선거법 재판 받아도 좋으니까 신속하게 2월 안에 내 재판 끝내다오. 이렇게 하면 이재명 지지율 팍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재판을 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미 재판을 너무 많이 피해왔고 앞으로도 피할 거고 심지어 그 재판을 회피하고 지연하는 거에 대한 변명도 비루합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 옛날엔 그래도 입 바른 소리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재판을 지연하는 게 이재명이 지연한 게 아니라 검찰이 지연했다는 그런 망발, 거짓말이죠. 뻔한 거짓말입니다. 뻔한 거짓말이죠. 장덕천 변호사가 이미 다 이야기했죠. 그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성 수준이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클리어되지 않는 한 이재명의 지지도가 올라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